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장애인 경제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경제활동 관련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19년 자료를 통해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경제활동 용어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인구가 있죠. 이 인구를 19세 미만 인구와 19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19세 이상 인구에는 노동 가능 인구와 기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기타는 뭐냐면 군인이라든지 재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노동 가능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지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커다란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냐 살펴볼게요. 우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인구를 경제활동 용어에서는요, 15세 미만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5세 미만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근로기준법에 15세 미만은 뭘 할 수 없다?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용어의 기준 나이는 15세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근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든지 재소자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타로 이렇게 떼놓는 거죠. 그러면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기타, 군인이나 재소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 가능 인구가 전부 다 그럼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가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뭐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할 능력이 있어서 취업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실업자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누구를 합한 거다? 실업자를 합한 인구가 뭐다? 경제활동 인구다라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분인가요? 네,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또 우리 주부님들 저한테 불쾌감 하지 마시고요. 그 연로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구직 반념자라든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합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지금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도 궁금하시죠? 취업자는 뭐냐면 조사 대상 주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달 15일이 포함된 그 한 주 있죠. 네, 이 기간 내에 조사를 합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도 취업자에 해당되고요. 비임금 근로자도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뭘까? 실업자는 조사기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 시간도 종사하지 못한 자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직 활동을 내가 취업이 돼 있지 않은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실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 뭔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경제활동은 좀 전에 설명할 때 주부, 학생, 연로자, 장애인,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구직 단념자를 보면요. 여기에서 구직 단념자는 어떤 분이냐면 실망 실업자라고도 하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할 능력이 있으나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 구직을 포함하고 비경제 활동에 있는 사람. 자, 내가 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자이지만 구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구직 단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경제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난다. OX. 많은 사람 당연히 경제 불황기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겠죠라고 당연하듯이 얘기하지만 물론 그게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던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이분들은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내가 지금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엄청 안 좋죠. 지금도 안 좋은데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실업자에 해당돼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면접을 몇 군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 해서 아예 구직을 이제는 이력서 넣을 준비도 안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업자에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에 카운트가 돼서 나는 실업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난 취업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기에 오히려 실업자에서 나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실업률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산 산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률과 취업률이에요. 고용률과 취업률이 같지 그거 다른 거예요? 달라요. 자, 계산할 때 기본 가이드는 뭐냐면 이 표 있죠.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은데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누가 되겠어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누가 포함된 거예요? 실업자가 포함된 전체 인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고용률은요. 자, 고용률은 어디예요?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중에 누구만 여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사람이 분자로 왔는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누구? 취업자 이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취업률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고용률과 취업률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예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이거는 취업률이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는 실업률이에요. 우리가 취업자와 실업자는 결국은 누구 중에서 계산이 되냐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업자나 실업자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아요? 아까 연령이 많은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구직을 단념한 단념자들, 이러한 분들은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에도 상관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용률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고용률을 보는 게 좋겠어요? 취업률을 보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요, 이 취업률은요, 아까처럼 함정이 있죠, 함정. 뭐예요? 구직 단념자. 이분들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면서 취업률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나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돼? 그 전체 인구를 하고 있는 요게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라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취업률을 보는 것보다는 고용률을 우리가 고려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경제활동 용어라든지 실태 이런 것을 볼 때 취업률과 실업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실태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 두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에 해당되고 말 그대로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말 그대로 고용된 사람, 취업자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취업률과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우리가 어떤 통계를 살펴볼 때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록 장애인은요, 2010년까지 계산식으로는요, 여기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도 봐봐요. 여기가 끝자리가 좀 높죠? 퍼센티지로 하면 5.0이지만. 그래서 인구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기조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때 낮아졌을까요? 2010년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재량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애 1급, 2급이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등급이 장애 인구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5년 기준으로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음 어떤 또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9%, 5%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대로 보면, 자, 2009년과 2018년에 봤더니, 연령대 14세까지, 그러니까 15세 미만 장애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출생자, 저출산 현상이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어때요? 65세 이상 고령장애는 늘어나고 있죠. 평균 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더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장애 정도를 봤을 때 2009년과 18년을 봤을 때 경증과 중증을 보면 어때요? 경증 장애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증.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증 장애인 범위 내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고령 장애인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경제로 보면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자, 경증 장애인을 위한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 중증 장애인도 10년 데이터 주기를 받기 때문에 인구 자체는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장애 인구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봅시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떤 개념이었죠? 이렇게 이 개념을 알아야 저 표를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예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죠. 다시 넘어가 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의 비중이 일반 전체 인구 대비 63.9%인데 장애 인구는 37.0%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가 낮다라는 거예요.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위해서 지금 구직활동에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 포함한 비율 자체도 일반인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 2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업률을 볼까요? 실업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취업률과 실업률은, 그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죠, 실업자. 자, 그러면 여기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 보면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용률은 봤더니 고용률은 취업률과 우리가 같지 않죠. 고용률은 뭘 기준으로 했죠?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취업한 비율이 뭐예요? 고용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 61.3%가 취업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 34.5%만이 취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만이 이 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는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새로 짜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상별 경제활동 지표를 보면 고령 인구와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 청년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좀 구분하여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봅시다.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에 그냥 17년과 18년의 변화는 고용률이 다소 줄어들었어요. 17년보다 고용률이 다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장애 인구를 볼게요. 고령 장애인과 전체 고령 인구를 비교해 봤더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시 2분의 1 정도 작고요. 실업률이 엄청 높아요. 엄청. 그죠? 상대적으로 고령 장애인의 실업률이 엄청 높고 고용률도 상당히 낮다. 실업률은 엄청 3배 정도가 높고 고용률은 절반 정도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 장애인도 봅시다. 여성 장애인도
전년도에 비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취업률은 좀 낮아졌어요. 2017년과 18년을 비교했더니. 자, 그러면 장애 여성과 전체 여성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 장애 여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분의 1 이상이에요. 절반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업률. 고용률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 차이 나고 있어요. 2분의 1 아니라 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고령자의 고용률과 여성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률의 갭을 보면 여성 장애인의 갭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왜 여성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여성과 비교했을 때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냐라는 거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볼까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고용을 봤더니 상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죠? 올라갔어. 그런데 경증과 중증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증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치들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실업률은 내려가야 좋은 거니까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청년과 일반 청년을 한번 비교합시다. 청년도 좀 늘어나고 있죠. 아이고, 이건 실업률도 늘어났네요. 그죠? 여기도 실업률이 늘어난 거였네요. 제가 자세히 안 봤네요. 실업률이 늘어난 건 나쁜 건데, 그죠? 여기도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 전체의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군요. 고용률도 비율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자, 왜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고용률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실업률이 늘어나면 고용률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 산식이 다르다 그랬죠? 실업률은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뭐예요? 실업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이 전체 인구 중에 고용자, 취업자. 이러니 계산 분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은 더해서 10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청년 장애인을 봤더니 그래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 자체가 다른 영역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업률이 아무래도 일반 청년 인구가 실업률이 좀 적고 고용률은 마찬가지 청년 장애인이 고용률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사회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성 장애인이 사회로 갔을 때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여성 장애인의 구직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가 또 그러한 적절한 직장을 찾는 것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이러한 격차, 편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것을 이게 뭐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 2019년 장애인 고용 통계인데요. 우리가 살펴봤던 표와 동일하게 살펴보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덜어버리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빨간 부분이 장애 인구의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취업자 94.3%, 실업자는 네, 이렇게 돼요. 취업자와 실업자는 더하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100이 돼야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 중에 실업자가 이렇게 낮은 것은 뭐냐라고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낮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알아봐도 못 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직 단념자로 가는 거죠. 구직 단념자. 구직 단념자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실업자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의지가 있어서 직장을 구하는 분들의 데이터만 여기에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의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장애인 경제활동과 이러한 실태조사를 살펴볼 때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이러한 수치들 또 고용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 용어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어떤 오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경제활동의 기본 통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나머지 학습을 좀 더 깊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종 고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